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따로 별다른 설명이나 긴 수식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볼륨 좀 조금 올려주세요. 제 말씀이 좀 작게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목이 좀 상하셨나요? 목 성대가 잠겼나요? 네, 좀 성대가 많이 잠겼습니다. 글쎄요, 평소에 그 낭낭하고 저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약간 거칠어지셔서 유세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구나 싶습니다. 많은 질문 오늘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조금 더 이겼으면 좋았을 선거인데 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충청권을 네. 우리가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성과이지만 인천, 경기를 놓친 것은 좀 아주 큰 손실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인데 서울은 압승을 했지만 두 곳에서 간발의 차이나마 놓쳤다는 것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오늘 트윗에다가 선거 직전에 당 지도부가 경기나 인천을 등한시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당 지도부는 뭐 했나요? 그럼 어디 가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사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만 가지고도 승리를 할 수 없지만 네. 호남을 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호남에는 500만의 인구가 사시지만은 전국에 1000만의 호남 향후가 각 지역에서 사시거든요. 예. 그럼 새누리당 역시 자기들의 홈베이스인 대구나 부산, 영남북, 울산에서는 완전히 그 승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번 선거에 대구나 부산에서도 굉장히 그 바람은 있었지만은 네. 우리가 광주 이게 어떤 도시입니까? 그래. 이 광주에 전략 공천 그것도 두 대표나 출마한 새 후보가 경선을 강력히 요구했고 경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네, 처음엔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한밤중에 갑자기 전략공천이다. 네. 라고 해서 광주 시민은 물론 우리 호남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도 상당히 그 처사에 대해서 자존심 많이 상했죠, 사실. 네, 옳지 않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은 광주나 전남북은 그대로 자체 내에서 선거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냥 광주가 위험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수도권, 그러게요. 강원 또는 충청권에 좀 등한시한 것이 경기, 인천의 패인 아닌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저도 현역 기자 시절에 대선 총선에서 큰 선거 4번 치러봤고 이제 나이 좀 들고 일 못한다고 쫓겨나서 쬐끄만 프로의 앵커를 맡으면서 이제 6.4 선거 처음. 국민 TV 라디오가 왜 조그만. 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은 역시 의원님이십니다. 이게 제가 무심코 실언을 했는데, 이거 쫓겨나겠는데요. 아니, 저도 국민 TV 조합원이기 때문에. 저도 조합원인데.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사실, 대한 언론으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예.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건 두말 없이 제가 실언한 겁니다. 망언한 겁니다. 바로 사과드립니다. 조합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아무튼 이제 들어앉아서 선거를 한번 치러보면서 느낀 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돼서 야당 대표가 광주에 가서 우리 공천한 후보 찍어달라고 사흘이 멀다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내 보다 이런 건 처음 본다. 거기 갈 때 딴 데 가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그게요. 아, 광주에 대한 애정과 안철수 저 친구가 진짜 호남의 사유라고 그러더니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갸륵한 정성이구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 좀 뭐합니다만 먼 줄이 그냥 타가지고 뒤뚱뒤뚱 막 뛰어다니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트윗에 올리신 걸 보고 고고 꼬집으신 글이 아닌가 뭐 싶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고, 예. 특히 이제 지난 네. 6.4 지방선거보다도 돌아오는 7월 30 예. 재보궐 선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예.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광주 유권자들이 뭐 전략 투표를 했건 앞으로의 전국 그 지형도를 그려가 볼 때 그래도 당에서 공천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지 뭐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광역단체장은 당의 공천 후보를 했는데 기초단체장 선거 보니까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광주 호남에서는 이거 무소속들 굉장히 약진하고 진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도 저도 패배를 했습니다. 예. 무소속 목포시장이 처음으로 당선됐는데요. 예. 이제 그 광주에서 강원태, 이용섭 두 후보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예. 무소속 연대를 하니까 무섭게 그 바람이 또 무소속 연대로 전남북으로 퍼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무소속도 새정치민주연합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물론 패배한 저로서 변명이 아니라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네. 그런 반성의 의미로 더 크게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들으셨겠지만 보좌관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알 텐데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강윤의 오늘은 특히 쌍방향 소통이 무서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정가 소식 전해주는 한국일보 국회 출입하는 양정대 기자라고 있어요. 네네. 알죠, 양정대. 네. 옛날에 야당 도치보다 지금 새누리당 반장하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저기 하면서 청취자 질문을 돌발 질문 하나씩 하거든요. 네네. 지금 2개 들어왔어요. 다른 거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꼭 여쭤봐달래요. 좀 많이 좀 화가 나신 분이시네요. 이번 선거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두 공동대표 이대로 둬야 합니까? 좀 따끔하게 이 민심을 느껴야 되고 본인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직설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예. 그 두 대표의 전략 공천 문제 그리고 중앙당에서 선거를 지휘 감독하는데 예. 전혀 효과적인 그러한 것을 잘못했다 예. 하는 것을 지적했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할 7.30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두 대표께서도 그런 저의 지적이나 언론의 지적을 상당히 아프게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두 대표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건 늘 두 대표가 예. 조금 너무 물컹해요? 쉽게 얘기해요. 박근혜 대통령 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을 때도 국민이 1호를 받았을 것이다. 네. 또 우리 안대희 네.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세월호 문제 해결 잘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러한 멘트는 조금 야당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야당 대표가 좀 심사숙고해서 잘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뭐 민원 봉사실에 부탁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야당은 아무래도 야당다워야지. 할 때는 야당이 여당다우면 그건 아니죠. 예. 그 정서적인 측면을 감안해서라도 분명히 결기를 세울 땐 세우고 또 이래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가 되는 거고. 예. 그 결론적으로 그럼 지금 두 대표는 730 재보선까지는 두어보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좀 빨리빨리 거취를 결정하란 말씀이세요? 뭐 당헌 당규가 있고 예. 그런 구체적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은 예.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또 한 번 다른 분 질문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존경하는데 이번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광주 지역 지원 유세 오실 시간에 인천 같은 데 가셨어야죠. 문재인 의원님만 보내고 당 지도부는 죄다 광주로 갈 수가 있나요? 아, 화납니다. 라고 쓰셨어요. 어떤 청취자께서. 그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다. 네. 제 자신부터 과연 광주를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망설였고 네. 사실 취약지역인 저는 강원도 최문순 지사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예. 그래서 강원도도 다행히 가셨더랬어요? 집중적으로 예. 가발을 했는데 예. 원주에서 이제 변두리 지역은 예. 최문순 지사가 지다가 도심 쪽에서 완전히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것. 네. 또 원주시장도 우리 원창목 시장이 예. 다시 처음에는 좀 어렵다가 다시 이기는 걸 이런 걸 보고 선거운동을 우리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느냐 하면은 에 따라서 그 유권자 국민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다니다가 이제 뭐 물론 제가 또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두 대표에게 전략 공천을 했다고 하면은 광주에 가서 금남로에 돗자리 깔고 석고대제를 해라. 아, 그렇지.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와 이해와 설득의 필요성이 있다 했는데 두 대표가 몇 차례 네. 가서 광주 시민들이 상당하게 이해를 하는 분위기고 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광주 아닙니까? 네. 우리 호남이 뿌리이기 때문에 지켜주기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상징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런 또 호남에 어떻게 됐든 예. 대표하는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방관할 수가 없어서 광주에 가서 이틀 참 열심히 했고 알겠습니다. 뭐 전남, 전북도 이틀을 다 돌았습니다. 예.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기초단체장들 무소속 제 능력의 한계 그리고 유권자가 무섭다. 의원님, 예. 저 한 뉴스 하나 들어와서 도중에 말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딱 30초밖에 우리 안 남았거든요. 네네. 제가 짧게 묻을 테니까 옛날에 언론 전문가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예. 방금 KBS 이사회에서 기관영 사장 그만 집에 가라. 당신 잘라야겠다. 회의만 가결시켰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 짧으시네요. KBS 이사회가 네. 생긴 일에 네.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사에 기록될 겁니다. 상당히 그 결과도 빨리 나왔고 전향적인 것 같습니다. 네, KBS 사태 공정보도로 가는 큰 산을 넘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약간 목은 쉬셨지만 패기를 느끼게 해주신 인터뷰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